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이제 봤을 거야. 숫자 이렇게 막 몇 개 나열해 놓고 빈칸 뚫어 놓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규칙성 찾는 거 초등학교 때도 하죠, 그쵸? 그거에 용어들을 좀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숫자 나열한 거의 규칙 중에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고 그 다음 수 만들고 이런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야. 그게 등차 수열이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거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 수열 할 건데, B가 똑같은 수열. B가 똑같다는 거는 그냥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하는 거야. 계속 2를 곱한다던가, 계속 3을 곱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비 수열. 큰 맥락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 거다. 라는 거야. 이미 초등학교 때 늘 보던 숫자 배열이에요. 근데 거기다 용어를 이제 입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럼 첫 번째, 봐봐.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뭐 그냥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숫자 4개 정도 나열했다. 지금 제가 얼마씩 더하고 있나요? 3씩 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 더했고, 그 다음 또 3 더하고, 그 다음 3 더하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 빈칸 딱 뚫어놓고, 그 다음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러면 얼마라고 해야 돼? 이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우리도. 다만, 이렇게. 우린 용어를 이제 붙일 건데, 이 첫 번째 숫자를 A1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숫자라는 뜻이야. 이해가나?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의 A2,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다섯 번째 숫자. 이렇게 해서 요 아래다가 숫자를 붙여가지고 몇 번째에 해당되는 숫자인지를 우리는 쓸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 그러면 정확한 용어로는 제1항.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돼? 제2항. 제자를 붙이셔야 돼요. 제3항. 이게 정식 용어입니다. 뭐 쓸게요? 제4항, 제5항 이렇게 쓴다는 거야. 제1항을 두 글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초항. 첫 번째 항을 초항. 시작하는 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초항이 얼마다 이런 표현도 써요. 오케이? 자, 근데 A1이라고도 하죠. A1. 이게 첫 번째 숫자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가 쓸 때 A라고 쓰셔도 됩니다. A라고 쓰면 그냥 첫 번째 숫자다 라는 뜻으로 그냥 A로 많이 쓰기도 해. 왜 항 넘버가 없지? 제가 뭐라고 했어? 항 넘버. 그러니까 요 1, 2, 3, 4 이런 거를 항이 가지고 있는 몇 번째 숫자인지 알려주는 항 넘버라고 합니다. 항 넘버. 오케이? 그래서 항 넘버 1인 건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봐봐.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3항은 제1항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제3항이 될까요? 여기서 10로 바뀌려면 2에다가 8로 바뀌려면 얼마를 더해야 돼요? 6이죠. 6. 결국에는 요 3을 몇 번 더한 거죠? 2번. 이 3을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공차. 이게 일정한 차이죠. 얘도 3 차이 나고 얘도 3 차이 나고 이 3 차이 나고 그 일정한 차이. 우리가 계속 더한 숫자를 공차라고 부르고, 그러면 차이를 뭐라고 하냐? 영어로 차이점. 디퍼런스. 그거의 약자 따가지고 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D 나오면 그 일정한 수 더하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럼 생각해봐. 자, 요 제3항 요 8 되는데 2에다가 몇 D를 더한 걸까요? D가 3이면 2D. D 더하기 D가 2D죠?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죠. 항넘버가. 네. 그러니까 이 3하고 1하고 에 빼보면 얼마야? 3 빼기 1이 얼마? 2. 그게 열로 들어가는 구조구나. 정말 맞는지 하나만 더 해보죠. 자, 봐봐요. 자, 제5항이 있고요. 제2항이 있습니다. 자, 제5항 보이시죠? 14예요. 제2항은 5입니다. 5에다가 14 가는데 D를 몇 번 더하고 있나요? 3번 더하면 되네요. 그러면 그 3번 더한 거라 3D라고 써고 봤더니 정말 맞네. 요 5하고 뭐하고 2. 요 항넘버의 차가 요 D 앞에 있는 개수네. 맞아요? 네. 요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퀴즈. 뭐 쉬운 퀴즈야. 자, A10은 A3에다가 몇 D를 더한 걸까요? 네? 또 뭐예요? 안 보이나요? 10이요. 3이요. 네. 몇 D를 더한 거죠? 7D. 7D를 더한 거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나중에 좀 풀다 보면 응용이 되면 이쪽 넘어가가지고요. A10 빼기 A3. 10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 요 둘의 차이는 얼마야? 라고 하면 넘긴 거니까 몇 D? 그쵸. 이 두 항 넘버의 차이, 여기 7D 차이나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괜찮나요? 네. 네. 자, 이걸 그러면 공식으로 써볼 텐데, 자,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AN. 이건 몇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N번째 항. 자, 요걸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n에다가 5 넣으면 5번째 항 나올 거고 4 넣으면 4번째 항 나올 거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하고 수열을 풀어라 라는 건 요 일반항 구하는 거다. 그럼 자, 저희는 첫째 항이 있겠죠? 제1항. 여기다 d를 몇 번 넣어야 되죠? 자, 요 원리요. n에다 1 뺀 n-1번 더해야 되니까 n-1의 d죠? 이거 공식 외우십니다. 자, AN은 뭐야? A1 더하기 n-1d야. 근데 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왜? 이 둘의 차이만큼 d를 더합니다. 이게 원리야. 괜찮아? 이렇게 된다. 그럼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요거 일반항구 해봐. 그러면 자, AN은 첫째 항이 지금 얼마니? 2에다가 n-1의 d가 3이죠? 그러면 n-1 곱하기 3인데 3 여기다 앞에 곱해도 되죠? 이렇게 곱할게요. 이 둘의 뭐 자리 바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몇 n? 3n 2 빼기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식을 보시면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입니다.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그리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죠? 3. 3이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공차.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걸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뭐야? dn 더하기 a1 a라고 쓸게요. 그냥 빼기 d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고 항상 n 앞의 개수가 뭘 뜻한다? 공차를 뜻한다. 그럼 첫 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n에다 뭐 넣으면 첫 장일까요? 1 넣으면 되겠죠. n에 1 넣으면 얼마? 2. 바로 첫 장 나오는 거고요. 다섯 번째 한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되죠. 뭐 5, 3, 15 빼기 1, 14. 이해하나? 네. 그래서 이 식만 구하면 몇 번장을 구하라고 하든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n에다가. 그래서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봐봐. 뭐냐면 A, B, C 이렇게 세 수가 있는데 이 세 수가 등차수열이래. 그러면 세 숫자가 나오면 성립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서 외우라는 거야, 얘가. 그게 뭐냐? 야, 등차수열의 요 가운데 있죠? 세 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중항. 중이 가운데 중자니까 등차수열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세 수 나오면 가운데 두 배는요. 양 끝에 합과 같습니다. 이거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뭐 되는 거냐? 뭐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자, 봐보세요. 자, 세 숫자를 보통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왔지만 활용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세 숫자 등차수열이야. 그럼 활용 문제는 보통 이렇게 A, B, C로 안 놓고 미수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놓냐면 가운데를 A로 놓고 그럼 여기다가 얘는 D 더한 거, 얘는 D 뺀 거 이러면 이거 등차수열인 거 이해 가? 안 가? 네. D씩 더한 거죠. 그치? 그래서 활용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미수 두 개로 A하고 D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되는지 보죠. 요 가운데 두 배 얼마예요? 그쵸. 2A가 양 끝에 합. A마 D하고 A 뿔 D하고 합하고 똑같나요? 네. 더해보세요. D 사라지고 2A 맞죠? 네. 당연히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가운데 두 배는 뭐다? 양 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 이걸 좀 볼게. 그래서 등차수열 1, 3, 5, 7, 9, 11 이 정도까지 해보자. 자, 얼마씩 커지는 거야? 2씩 커지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거든. 네. 이렇게. 그럼 얘가 첫째 항. 자, 제1항, 제2항, 뭐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다 더해보려고 이렇게. 더해보려고. 이렇게 더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 다 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S6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뭐냐? 6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뜻이야. 6번째 항까지의 합. 합이 이제 썸이라고 그거 약자 써가지고 그냥 S를 쓰는 건데 어쨌거나 S 나오면 이제 합이란 뜻이고 자 여기까지 더하겠다는 건데 그냥 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얘가 요렇게 둘 더하면 얼마니? 2하고 10에? 12야.
근데 이렇게 더해봤더니 또 어때? 12야. 이렇게 더해보면 10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은 항상 묶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묶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묶은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묶었잖아. 자, 요 항넘버. 얘네 넘버를 더해봐. 그럼 얼마야? 7이야. 근데 이렇게 묶었잖아. 또 항넘버 더해봐. 얼마야? 7이야. 그래서 항넘버의 합이 같으면 실제로 얘네가 합이 같게 나와요. 합이 같다. 항넘버의 합이 같으면 이제 얘도 보면 3하고 4니까 얼마야? 합하면 7. 그러면 이제 합이 같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디어를 쓰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 자, 볼게. 자, 1하고 10을 더하면 12가 한 묶음이잖아. 그럼 이게 몇 묶음이 있어요? 그럼 전체가 몇 개니까? 6개니까 몇 묶음이야? 3묶음. 그걸 뭐 굳이 3이라고 쓰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쓸게. 공식 유도하기 위해서. 즉 6개가 있는데 둘씩 묶음이니까 뭐야? 3묶음이니까 3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짝수개만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 자, 볼게. 1, 3, 5, 7, 9. 여기까지만. 5개만 해보려고. 이게 하나? 5개? 자,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얼마? 10. 요렇게 더하면 10인데 혼자 있잖아. 그럼 봐봐. 자, 저는 10이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전체 개수가 몇 개야? 5개야. 그럼 몇 묶음이에요? 그러면 하나, 두 묶음 반이잖아. 이해가? 얘는 묶음이 없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2.5 묶음입니다 생각해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면 총 5개인데 2로 나눠버리면 이게 2.5 묶음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더해보시면 됩니다. 돼요. 얘가 지금 한 묶음이면 이게 한 반 묶음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 이 둘의 합이 얼마야? 10인데 그거 절반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홀수계어도 쓸 수 있는 거야. 짝수계든 홀수계든 상관없이 쓸 수 있구나. 그럼 자,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볼 거야. 자, 이제 공식 만들 거니까 외워야 돼. 자, SN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가지고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그걸 SN이라고 쓴단 말이야. 자, 이제 공식이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묶음이지. 기왕이면 처음하고 끝을 묶는 게 낫잖아, 묶음. 이게 몇 개 있을까? 이건데. 자, 첫 번째가 이제 묶음 공식입니다. 묶어서 표현하는 공식. 대부분의 응용시만은 다 이거 가지고 풀어요. 그러면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묶으면 이게 한 묶음이야. 야, 이거 몇 묶음이야? 그럼 총 개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2분의 n 묶음이야 라고 표현하면 이게 좀 전에 한 거 그대로 쓴 거 아니야? 됐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아, 이걸 보면 뭐야? 한 묶음이네. 2분의 n 묶음 곱했네. 묶음수만큼.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어떻게 써놨냐면 SN은 2분의 n에 자, 요 첫째 항 있죠? A1은 1이라는 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A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자,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은 마지막 항이란 뜻으로 얘가 라스트 이렇게도 쓴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이 이게 그 의미야. 그럼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한 묶음을 만든 뒤 묶음수만큼 곱하시오. n개니까 2분의 n 묶음. 이해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외워야지. 모르고 그냥 애들이 야, 등차수의 합공식이 뭐야? 그러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요. 무슨 근해 공식 외우듯이. 물론 그렇게 외워야 돼. 야, 합공식이 뭐야?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요.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요. 외워야 돼? 2분의 n의 a 플러스 l. 야,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순간 이제 제대로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보면 아, 처음하고 마지막 항을 더해서 한 묶음을 만든 다음에 총 n개니까 2분의 n 묶음이 있어서 묶음수를 곱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자, 그래서 외우세요. 외우고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거. 자, 근데 이걸 좀 펼쳐가지고 펼쳐서 쓰는 공식이 있어. 자, 또 하나. 자, 뭐냐면 첫째 항하고 A하고 D 공차를 알 때
쓰는 공식이야. 자, 얘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묶음 공식은 무조건 자,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되니까 처음과 끝을 묶을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 항은 보통 준단 말이야. 마지막 항을 알 때 쓰는 거야. 마지막 항을 알 때는 요 묶음을 이용하면 좋아. 이해가죠? 근데 마지막 항을 모르고 첫째 항하고 공차만 아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펼쳐볼 거야. 자, 봐봐. 자, 그러면 SN은 어떻게 되냐? 자, 2분의 N에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지금 공식이었는지 뭐가 공식이었는지 생각해봐. n번째 항 공식이 뭐였어? 첫째 항에다가 n-1의 d 이것도 외워야 돼. a의 n-1의 d a 플러스 n-1의 d 됐어? 그럼 a하고 a 더하니까 몇 a로 바뀌는 거예요, 안에가? 2A. 그쵸, 2a로 바뀌어. 2a의 n-1의 d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 a하고 뭐 n하고 d, n은 뭐 그냥 그럼 a하고 d를 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 외워야 돼. 자, 다시 2분의 n에 자, 얘는 a 더하기 n-1의 d잖아. 요 괄호 중괄호 하니까 a가 아니라 뭘로만 바뀌는 거야? 2a로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냥 근해 공식처럼. 이해갔나요? 네,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외우세요. 그래서 크게 쓰는 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고 두 가지 버전을 외우셔야 돼. 된 거지? 이렇게 두 개 외워줘야 돼. 말이 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의 합이라는 게 n번째 항까지 하면 SN 얘기하는 거고 일반항이라는 게 AN이야. 그래서 SN하고 A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연습이야. 자, 어떻게 있냐. 예를 들어서 S5에서요. S4를 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입니다. S 빼기 S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건데 자, 잘 생각해보면 S5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다섯 번째까지 합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봐라. 이거죠. 그러면 다 사라지고 다섯 번째 항만 남겠네 라는 생각을 바로 해볼 수 있는가? 이겁니다. 괜찮나? 자, 그럼 다시 그럼 S7 빼기 S6 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H. 일곱 번째 항까지 합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렸다. 그러면 일곱 번째 항만 남겠는데 이 생각인 거죠. 네. 괜찮나요? 네. 좀 응용해서요. 열 번째 항까지 합해서요. 여덟 번째까지를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A10 빼기 5. A10 A10 아니야? A10 제 9항하고 제 10항만 남을 것이다. 여덟 번째까지는 다 없어지니까.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 얘기는 S 빼기 S는 결국은 A를 뜻하는 거네. 합에서 합을 빼면 그냥 특정 합만 남는 거네. 이해가셨나요? 네. 네네, 이 내용이고요. 이제 거꾸로도 해보자는 거야. 거꾸로 무슨 얘기냐? 자, 다섯 번째 항을 네가 S 빼기 S로 나타내봐. 그러면 이거를 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5 빼기 S. 다섯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가 이제 거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세 번째 항은 뭐야? 라고 하면 세 번째 항은 S4 빼기 S3. 아니요. 아니야. S3 빼기 S2. S3 빼기 S2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네. 괜찮은 거야? 자, 그럼 제 2항은 뭔데요? S2 빼기 S1. 자, 그래서 모든 애들은 다 S 빼기 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네. 네, 하나가 안 됩니다. A1. 첫째 항은 S1 빼기 S0이라고 했는데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S1과 A1은 그냥 같아요.
왜?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A온. 그래서 S1과 A1은 어떻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좀 독특하고요. 나머지는 다 S 빼기 S가 됩니다. 몇 번째 항? N이 2 이상인 거. 요 항넘버가 2 이상인 건 전부 다 S 빼기 S가 되고요. 첫 번째 항만 유일하게 안 된다. 이해갔나요? 네. 그럼 얘가 공식을 거기다 써놨는데 공식 이해 가나 보세요. 자, 앞으로 AN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거 SN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저희는 SN에서 SM-1을 빼면 AN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똑같이 쓴 거죠? 네. n번째 항은 뭐야?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앞에 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만 남아. 이런 뜻인 거지. 이해가? 네. 단 이 식은 몇 장? 둘째 항부터는 성립하는 식인데 첫째 항은 성립하지 않아요.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첫째 항은 왜냐면 여기다 2를 넣는 순간 S0이라는 우리가 아예 정의도 되지 않는 이상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항은 따로 구한다. 뭘로? S1로 따로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AN 일반항을 구하는 걸 S에서 SM-1을 빼가지고 구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요 식 나왔으면 이 식은 둘째 항부터만 성립하는 식이니까 첫째 항은 네가 따로 구해줘야 돼. 이거야. 이해가 싹 갔어. 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요 공식을 남기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외우세요. 이해했으면 외워야 돼. 수학은 우선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다 암기야, 암기. 이거 잘 활용하냐의 문제. 됐지? 자, 봤더니 SN, 지금 얘가 결국에는 등차 수열이지. 얘는 그냥 첫째 항부터 계속 등차잖아?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잖아? 그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한번 떠올려봐. 2분의 네. n에 2a 플러스 M-1. 그렇죠. n-1의 d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이거고요. 자, 이따 다 듣고 가야 돼. 자, 여기 좀 봐봐. 요 중괄호 안을 봐봐. 이거 괄호 풀게. dn 보여? dn? dn하고 n 곱해. dn 제곱. 그 2로 나눠. 2분의 dn 제곱. 됐어요? 2분의 d의 n 제곱.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봐봐요. 이게 n의 n만 문자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숫자 취급하셔야 돼요. 요 안에 2a 마 d 보이나요? 자, 2분의 2a 마 d의 n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해 갔나요? 됐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걸 외웠다면 사실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학기 중이 됐을 때 학기 중에 좀 더 심화 과정을 할 때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야. 뭐 시험 기간 해드는데 깊게 이제 기말 범위를 공부할 때는 요것도 외우라고 할 예정이야. 고3한테도 외우라고 합니다. 자, 위에 것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얘도 외워야 돼요.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 지금 외우세요 그냥.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d의 n도 외우기를 권장합니다. 왜? 등차수의 합에서 웬만하면 좀 심한 문제가 많이 나와.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보면.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d의 n.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요게 몇 창? 2창? 1창?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등차수의 합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입니다. 뭐라고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요. 자, 그러면 A에는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항이 뭐예요? n-1의 d.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n이라는 1차항과 a-d라고 하는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n의 몇 차식이다? 1차식. 앞으로 1차식이 나오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고 n 앞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외워야 돼. n 앞의 개수가 공차다.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왔다.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합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2차항의 개수가 뭐다? 공차의 절반이다. 공차의 절반이구나.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에다가 2배 하면 공차가 되겠죠. 보세요. 자, 앞으로 이걸 딱 보는 순간 n에 관한 2차식이죠. 상수항이 없죠. 이거는 누굽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N을 구하면 무슨 수열이 나오겠어요? 등차 수열이 나오겠죠. 네. 이해갔나요? 네. 공차가 요 앞에 계수 얼마예요? 1. 그거의 2배예요. 1의 2배 얼마? 2. 공차가 2니까 얘가 2n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2차항 계수의 2배가 요 1차항 계수가 되는 거야. 네. 이해했습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얘는 딱 맞으니까 완벽하게 등차수의 합공식이니까 얘가 이렇게 첫 장부터 성립하는 걸로 나온 거죠. 이해가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면, 그러니까 당연히 자, 요 흰색으로 정확하게 푼 게 중요해. 이게 훨씬 중요하고, 이렇게 풀 줄 아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러면 시험 때는 얼마나 스피드하게 풀 거냐?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건 그냥 무조건 등차수에 완벽하게 꼴이 맞지? 어? 네.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오나 봐봐. 공차가 여기 1의 2배 얼마? 2구나.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몇 n이라고 써요? 2n이라고 쓰겠죠. 근데 우리는 알죠? A1하고 S1하고 어떻다는 걸? 같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네.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3 넣으려면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초 컷입니다. 문제 풀 때. 나중에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그건 시험 기간에. 지금은 이렇게 흰색으로 과제할 때 이 흰색으로 해. 괜히 또 이렇게 암산하고 그러지 말고 답만 띡 쓰고 저 암산했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인정하지 않아. 그냥 다 흰색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 근데 얘를 봤더니 얘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딱 완벽한 꼴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면서 특징 상수항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 라고 특징을 봤더니 뭐가 어긋나? 첫 장이 어긋나는 상태로 나오는구나. 네. 이해가요? 첫 장이 어긋나는 상태로 나오는구나. 즉, 첫 장을 제외한 둘째 항부터 등차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럼 저 이거 가지고 빨리 이렇게 1초 컷으로 가고 싶어요. 또 있습니다. 가르칠 생각이 없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시험 볼 때 시험 보러 가기 한 일주일 전에나 가르쳐 줄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거나, 전혀.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세요. 192페이지 그 박스 아래에 있는 거 좀 볼게요. 자, 그 박스 아래에 뭐라고 써있나 그 이해만 해보세요. 자, SN이 AN 제곱 그 박스 안에 이렇게 써있죠?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N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인데 첫 번째 C가 만약에 0이어서 상수항이 없다면 그 완벽하게 꼴이 맞는 거라고 이해했죠? 상수항이면 2차식. 그래서 AN은 첫 장부터 등차다. AN은 그냥 등차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첫 장부터 등차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C가 요 상수항이 얘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몇 장부터 등차라고요? AN은 그렇죠. 제 2항부터 등차기 등차인데 이거는 제 둘장부터 제 2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첫 장은 어긋난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수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B가 같다라는 거는 그냥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고 있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 거야. 자,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1, 2, 4, 8, 16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어. 자, 봤더니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죠? 2씩 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를 계속 곱하고 있구나 이거야. 자,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고 있는 수열을 B가 같은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를 뭐라 부르냐? 공비라고 부른다. 공비. 그래서 알파벳으로 뭐라고 하냐? R이라고 합니다. 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단지를. 자, 그러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자, 제5항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고. 자, 봤더니 요 제3항 자, 제3항 같은 경우는요. 제1항에다가 자,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냐? 그럼 공비 몇 번 곱했니? 2번.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몇 번? 2번 곱았어. 2번.
그래서 R을 두 번 곱한 거죠. R 곱하기 R. 이해가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으로 보죠. 다섯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 기준으로 봤더니, 자, 여기다가 얘로 가는데, R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어요. 아, 이런 구조구나. 자, 그래서 보세요. 구조 자체를 보면, 이 항 넘버, 빼보세요. 3에서 1 빼면 얼마? 2. 그 횟수만큼 R을 곱하는 거구나. 다시, 이 항 넘버 5에서 2 빼면 얼마? 3. 그 항 넘버의 차이만큼 그 횟수로 해서 R을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구조가. 이해 갔나요? 자,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을 구해. 근데 세 번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돼? 그럼 니네 뭐라고 할 거야? R을? 7번 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A3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A3분의 A10 그게 뭐다? R의 7승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똑같은 표현이죠? 이해했나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일반항을 보죠. 주로 이제 첫 번째 항 가지고 많이 하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자, 여기다 R을 몇 번 곱해야 될까요? N 빼기 N 빼기 1. R을 n-1번 곱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 항넘버의 차이가 n-1이니까. 자, 이게 등비주열의 일반항 공식이야. 외워야 돼. 그래서 A는 자, A1 곱하기 R의 n-1승. 자, A는 A의 R의 n-1승. A는 A의 R의 n-1승. 이 n-1이라는 게 이 항넘버의 차이를 의미한다. 오케이? 내가 과제를 다 해놨는데 집에서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우선 뭐 과제 보고 얘기하죠. 자, 세수가 등비 수열일 때요. 봐봐요. 세수가 등비. A, B, C 이렇게 세수가 있는데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자, 이 B 가운데 있는 애를 등비 중항이라고 부른다. 등비 중항이 등장하면 공식이 있어. 공식이 뭐냐? 그러면 가운데의 제곱이 가운데의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다. 가운데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 자, 이거 구별해야 되는 게 이게 등차 중항일 때의 공식하고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등차 중항일 때는 뭐였어? 가운데의 두 배가 양 끝의 합과 같다 였어요. 자, 상황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 등비면 위에 거 쓰셔야 돼. 그럼 이게 왜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보통 세수가 등비면 어떻게 이렇게 놓고 설정하진 않고 활용 문제 풀 때는 하나 A, 하나 AR, 하나를 AR 제곱 이렇게 설정해서 푸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활용 문제 풀 때는 세수가 등비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진짜 성립하나? 가운데 뭐가?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아 라고 한번 써봤어. 여기 A제곱 R제곱이고 A제곱 R제곱 맞죠? 거기 성립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봐봐.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그럼 뭐냐면, 자, 첫째 항 A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n번째 항은 뭐예요? 그러면, R을 n-1번 곱한 것까지, 이렇게. 됐나요? 저렇게 다 일일이 더할 수 없으니까, 공식이 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공식 어떻게 나오냐? 자,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공식이에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혹은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곱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1 마이너스 R 되는 거 이해 가나요?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얘도 1 마이너스 R의 n승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식이에요. 두 개 다 따로따로 외우세요. 왜 따로 외워야?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요 아래 공비를 넣을 건데 공비가 2라고 생각해보세요. 숫자 2. 숫자 2면 여기다 넣는 게 나아요? 뒤에다 넣는 게 나아요? 예. 2 빼기 1이면 양수인데 1 빼기면 음수잖아요? 불편하죠? 자, 공비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이면 앞에 넣는 게 나아요? 뒤에 넣는 게 나아요? 뒤에요. 그래야지 양수가 나오죠. 분모가. 그쵸? 분모 양수인 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두 가지 번 따로따로 외우세요. 그럼 이거 왜 나오는 거냐? 간단하게만 소개. 자, 거기 교재 나와 있어, 거기에. 자, 얘를 간단히 한 식이 이거라는 거잖아. 맞아? 이거 그냥 나열한 거잖아. 맞아? 첫 장, 둘 장, 셋 장, 이렇게 해서 n번 장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거기 나와 있는데 교재에, 야, SN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R을 곱해봐.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AR. 한 칸 이렇게 라인 맞췄을게. 여기다 R 곱하면 AR 제곱. 이렇게 해서 쫙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R 곱하면 AR의 N승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제가 밑줄 긋는 부분, 요 부분이 공통 부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두 식을 빼면 요 부분이 날아갈 거예요. 이해가요? 요 두 개 빼고, 요 두 개 빼고,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이 식이야. 됐죠? 맞죠? 유도가 좀 안 물어보니까 결론 우선 외우세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 가지고 푼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얘 풀 때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공비 당연히 알아야 돼. 여기 공비. 보이나? 그다음 또 뭐 알아야 되냐? 첫 장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뭐, 몇 개인지, 10번째 항까지 합인지, 20번째까지 합인지,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외워보자. 뭐라고? 입에 배야 돼. R-1분의 A의 Rn승 마이너스 1. R-1분의 A의 Rn승 마이너스 1. 자, 이건 또 뭐라고? 1-R분의 A의 1-Rn승. 됐죠? 자, 이거 비교. 등차 합이 뭐였어요? 등차 SN. 다시 부르세요. 묶음 공식. 2분의 N의 A 플러스 L. 외우셔야 돼요. 2분의 N의 A 플러스 L.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자, 펼쳐주세요. 2분의 N의 A 플러스 L 말고 뭐? 2A 플러스 N-1의 D. 됐나요? 자, 이렇게 4개요. 등차 하면 요 두 개가 공식으로 나와야 돼요. 등비 하면 요 두 개 나와야 돼요. 자, 5초 줄게요. 한 명씩 물어봅니다. 어제도 계속 물어봤는데 애들 테스트 통과를 못 해가지고 수업이 엄청 딜레이 됐어. 한 명씩 다 물어봤는데 어제. 공식 안 해보면 소용없어요. 이 문제 문제 못 풀어. 외우세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야. 외웠어요? 네. 지워도 돼요? 네. 지워도 돼? 빨리 외워. 2분의 n의 a 플러스 a,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r-1분의 a, r의 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의 a, 1 마이너스 r의 승. 4개 다 외우세요. 등차 하면 이 두 개 얘기하시는 거고, 등비 하면 이 두 개 부르는 거야. 지울 거예요, 저. 됐죠? 자. 나 외웠다. 자신 있다. 좋아. 등차. 등차 2분의 A 다시. 2분의 2분의 N n의 그리고 A 플러스 L a 플러스 L. 또 하나. 2분의 2분의 N의 n의 그리고 2A 2a 플러스 N-1T 자, 등비. 등비 R-1분의 A 응. 가로 열고 응. 가로 안 해도 돼. 그냥. A 응.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응. 또. 1 마이너스 R분의 응. A 응. 그리고 1 마이너스 응. R의 N제곱 응. 오케이. 또 저요. 하면 등차. 등차. 저요 그랬잖아. 구라를 까네 2분의 2분의 n의 n의 묶음 2분의 n의 제가 A a 플러스 L 플러스 L 또 2분의 2분의
1분의 n n에 a 2a 플러스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오케이 등 b r 마이너스 1의 a rn승 마이너스 1 음, 1 마이너스 r의 음. a의 1 마이너스 rn승 오케이 외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외웠어. 자 그래서 합 sn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또 뭐라고? 1-r분의 a의 1-r의 n승. 외우세요. 됐죠? 자 그런데 다 괜찮아요. 맞아요. 공비가 2면 여기다 넣으세요. 양수 나오게. 공비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넣으세요. 공비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여기다 넣는 게 편할까요? 여기다 넣는 게 편할까요? 뒤에죠. D죠. 왜냐면 양수 나오니까. 그쵸? 근데 얘는 하나는 못 넣어요. 0 분모가 0이 되는 R은 얼마? 1인 건 안 돼요. 그래서 공비가 1일 땐 이 공식은 못 써. 그래서 별도로 공비가 1일 때는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비가 1일 때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 돼. 자, SN인데 n 번 장이야. 근데 첫 장이 A예요. 공비가 1이면 그 두 번 장은 뭘까요? 여기다 1 곱하면 A예요. 그 다음 뭐죠? A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렇게 된 수열 있죠? A를 n개 더하는 겁니다. A를 n개 더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A, N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공비가 1일 때는 공식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했나? 몇몇 애들은 이럴 수 있어. A 이 수열이지. 이거는 등차이기도 한가요? 얼마씩 더하는 거죠? 0씩 더하는 거죠. 그쵸?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되고 1씩 곱하고 있는 등비 수열이라고 해도 돼. 근데 그냥 등비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어차피 그냥 A가 N개 있네? 그러면 NA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 갔어요? 뭐 그냥 그래서 요 위에 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등비 합공식이에요.